지금 인요한이 막말 한 방에 사실은 국민의힘 혁신위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준석이가 뭐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준석이 부모 잘못 바른 사과, 이걸 발언을 사과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요한이 지금 잠수를 탔어.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에 그 던진 혁신 안들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있으나 마나한, 지금 뭐라고 사과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와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보단 낫네.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파란 눈의 윤석열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기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저거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준석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개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준석이 한 말이 제가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은 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 막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직 당대표한테 호칭 없이 부른 거, 준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탓을 한 거,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과는 부모 탓을 한 것만 사과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리고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전 당대표입니다. 본인은 현 혁신위원장이지만, 그 여당의 전 당대표를 이렇게, 아무리 30대라고 해도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정말 꼰대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한 건데, 이것을 그냥 본인이 꼰대 마인드를 가진 거 가지고 저희가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이렇게 막 발화했던 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부모 잘못이요. 고등학생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 때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즘 아이들도요. 패드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패륜적 드립이 아니고 패밀리의 패예요. 그냥 가족,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그게 진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60대 아닌가요? 60대 아닌가요? 저는 나이값을 못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저 이야기는 그 미러링으로 바이든 날리면 이 XX 저 XX 한 분한테 그대로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 얘기하지 마세요. 말 실수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해서 시작했더래.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 걸려서 어떡하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에 또 막말 또 말실수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원조 아니신가요? 원조고 최고봉 아니신가요? 그분이? 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언론의 보도는 이제 인요한이 자숙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저 오징어, 문어 쪄먹는 것도 아니고 자숙한다는데. 근데 지금 29일까지라 그랬는데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요한 혁신위는 사실상 이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KO죠. 끝났습니다. 아니 폭탄 준비하고 있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폭탄이요? 혁신위도 해체하고 최고위원회도 해체하자 뭐 그런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 김경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 끌기형이라고 혁신위원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금액락에서. 그렇죠. 근데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멈추면서 이제 이게 급격하게 비대위로 가냐마냐 이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혁신위 자체가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그 후보를 누가 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냈다. 그러니까 사면하면서 굳이 그 후보를 냈다라는 걸 비판이 일자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왜 혁신위가 출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혁신을 못했고요. 김종인 전 전 비대위원장 이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했는데 인요한 씨가 그 반대다. 대통령은 당의 얼굴이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헛소리 하셨던 이 혁신위 위원장이 있는 이 혁신위 자체는 그냥 이슈 전환용이었고 당분간 시간 끌기용이었는데, 그렇지, 이 어차피 제한적이었던 한시적인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간도 못 채운 막말 혁신위원장이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
이준석 말대로 윤석열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독자성을 갖는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란봉투법 같은 민주진영적 아젠다를 과감하게 수행하는 정도의 어떤 컨텐츠를 바꾸는 정당이 아니라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 수도권 등의 홈지 출마이라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 보내고 검핵관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듯한 느낌이었었죠. 네, 그런 의심밖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허무한 게 김기현하고 소위 말하면 윤핵관들은 내 갈 길 간다가 지금 장제원도 장제원도 그렇고 김기현도 그렇고 나는 임무 안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 말하지만 난 여기서 출마할 거야. 그렇게 되면 혁신위를 띄웠던 어떤 성과도 없이 그냥 끝나는 상황. 그 이제 인유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가 만든 혁신이다. 그 혁신위가 실패했으니까 김기현도 실패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비대위로 간다. 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뭔 소리예요, 인연 참. 그러니까 그분 참 이상한 분이네. 근데 말 한마디 실수가 결국에는 이제 자업자득인 게 인용한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좀 말이 이상했어. 논란이 그러니까 많았었죠.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파란 눈의 윤석열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막으려고 하는 김기현과 윤핵관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비대위를 막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김기현이 당대표인 게 공천에 더 낫다. 왜? 김기현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험지 출마 안 하듯이 김기현이 험지 출마를 안 하면 윤핵관들은 험지 출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지금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윤핵관이나 그 중진들 중에 뭔가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비대위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오히려 용산의 생각일 수 있다. 우리가 벌써 2주 전에 원희룡 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여론조사 보니까 원희룡은 그중에 안 끼어. 또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 안 쳐주는 거죠, 국민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 스텝이 꼬였어요. 하태경의 종로 출마. 야, 저기 소리를 못 내겠다. 음매도 아니고 그 뭐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그 험지가 종로예요. 종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최재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아. 내가 종로에 출마할 수 있을 만큼 거물이다. 종로 가서 나도 잠재적 대권 주자다라고 이제 똥폼하면 잡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최재형한테 엉겨 붙어가지고 당에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나마 할 만한 뭐 마용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 정도라도 가고 싶다라는 잔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태경은 종로 출마 뭐 확정된 사람 없다면서 한번 뛰어보라고 당이 말했다.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당 건물이 말했대요. 당에서는 협의한 적 없다 그러고 이런 거지. 하태경 자체가 그냥 관정과잖아요. 아무 컨텐츠도 없는 애가 막 저 언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매스컴 타는 게 약간 주특기였던 그런 전직 친구잖아요. 주사파라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하태경이 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종로 출마가 예상되는 지점에 한동훈하고 나하고 선의 경쟁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한동훈은 지금 강남 나가니 뭐 대구 나가니 뭐 이런 식으로 강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네. 박진 지었고요. 네. 우선은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버틴겨봤자 본인 현재 지역에서 버틴겨봤자 검핵관들한테 밀릴 것 같고 장제원처럼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뭔가 어디를 선점해야 되는데 현직 후보가 본인 나름대로 약한 지역 혹시라도 민주당과 붙어도 본인이 다음이 있는 지역 그러면서 뭔가 핵심적인 지역을 찾은 게 종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언론에서도 한동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태경이 한동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꼭 이렇게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엄청 김대중 좋아하나 봐. 대통령을 이렇게 본인들이 이용할 때고 활용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지지율에 맞게 비례대표를 단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보통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대선급 후보들은 비례 1번을 대부분 받았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88년도인가요? 그때 평민당에서 전국구 그때 11번을 받았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한동훈한테도 너 여기 오지 말고 비례 받는데 대충 맞게. 근데 한동훈이 미운 거죠. 나름대로는 1번 받지 말고 지지율에 맞게 비례 너도 한 몇 번 받아.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내비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기 제가 말을 이어서 이해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꼭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이야기를 같이 끼워서 꼭 그래 합니다. 꼭 이주석도 그래요. 저기 국민의힘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사진 하나만 걸려 있어요. 거기는 맞아요. 역사성이 완전 단절된 정당인 거야. 박정희 내세울 하나. 사람이 없는 내세울 거지. 사람이 없는 거야. 저 전두환 노태우 왜 안 걸어? 자, 이명박 박근혜도 안 걸고 안 있고. 걸어요. 그러면 저기 당신들이 봤을 때 훨씬 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은 두 분 사진을 거세요. 진짜. 그러니까 왜 민주당에서도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은 잘 못하면서 종편 나가가지고 관심 받는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요걸 이제 관종형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네. 꼴찌 나온 분 있잖아요. 이 관종형 정치인들이 실제로 저 당에도 있는 거거든요. 하태경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건데 저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망하는 꼴. 뭐 이런 차원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그럴 수 있죠 진짜로 한동훈을 전국 유세용으로 비례대표에 박는 식의 빌드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나가버리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저쪽이 이제 선거판에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차원일 것 같은데 이 진짜 이런 거죠. 지난 대선 때 대선 경선 나왔던 최재형 지역구에 뭐 의원님 저도 출마하랍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분은 엄청 찝찝하고 기분 나쁜 거지. 최재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로 출마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편한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구는 전략 지역으로 해서 전략 공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중에 알박기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의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보면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지역구가 몇 개 안 되는데 좁은 지역을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알 하나 박아놓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 지금 난감해졌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물 후예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